네, 안녕하세요. 지극히 오감에 의한 리뷰 유나의 리뷰타임 유준하입니다. 수입차 시장에서 늘 1등을 차지하던 강남 소나타 벤츠 E클래스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게스트를 한번 모셔봤어요.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진짜 현업에 계신 전문가께서 직접 얘기를 또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어렵게 한번 모셔봤습니다. 벤츠 서초전시장의 최재만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성자동차 서초전시장에 근무하는 최재만 과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강남 소나타라는 타이틀을 몇 년째 또 거머쥐고 있는 벤츠의 E클래스. 그 타이틀도 생각해보면 쉬운 타이틀은 아닌 것 같아요. 꾸준히 또 사랑을 받아온 거니까 2,300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네. 오늘 가지고 온 차량은 익스클루시브 디자인으로 익스클루시브. 준비를 했습니다. AMG를 더 선호해요? 익스클루시브를 더 선호해요?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요게 상징이었는데 네. 요즘에는 AMG가 인기가 좀 있지 않아요? 예, 많습니다. 스포티한 맛이 있다 보니까 네. 젊은 층에 더 먹히지 않나.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벤츠 하면 익스클루시브 아닌가. 요거랑 마차휠이 벤츠의 상징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요 E클래스가 11세대라고 하던데 맞나요? 11세대 W214 모델입니다. W214. 네.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전 모델과 다르게 이렇게 분리가 돼 있었다면 이렇게 그릴과 이어지는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근데 되게 난 이쁜 것 같아, 개인적으로. 잘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맞아요. 고객님께서. 아니, 제가 봤을 때도 네. 이거 뭐 5 시리즈랑 비슷한 시기에 나왔는데 네네. 이게 확실히 앞면 디자인은 네. 5 시리즈보다 네. 벤츠가 좋아. 그래요. 예. 난 개인적으로 그래요. 헤드라이트랑 이쪽 부분 하이글로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치타 눈처럼 이렇게 이제 검정색 부분으로 외장 색상을 흰색을 선택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도드라져 보이고요. 그쵸, 이렇게 그쵸. 이제 검정색이나 어두운 색상을 하시게 되면 약간 묻어가는 느낌으로. 그럼 흰색 이쁘겠다, 흰색. 흰색으로 해도 검정색, 흰색이 대비되는 모양새가 있어서 네.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흰색 인기 많죠, 이거. 가장 많이 찾으시는 역시나 뭐. 과장님, 그리고 그릴에 불 들어오는 것도 있지 않아요, 이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83만 원을 추가해서 옵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AMG에 도어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무조건 돈을 내야 돼요? 그거는 좀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에어덕트가 막혀있네, 여기가. 네, 여기는 막혀 있고요. 네. AMG 라인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더 우람한 인테이크가 우람한 이제 범퍼가 적용되면서 스포티함을 강조하게 됩니다. 또 익스클루시브라 해도 이거 막아놓은 건 조금 서운하긴 하네. 예, 뭐 어쨌든 역시 근데 벤츠는 뭐니 해도 이 로고, 이 전면부 디자인은 로고가 전부 아닐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디자인 컨셉이 굉장히 좀 럭셔리이기 때문에 크롬도 적극적으로 많이 써놨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브로보다는 호 옆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이거 네. 과장님, 어떻게 이거 뭐 그냥 지가 알아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키가 없는 경우에는 네. 한번 쓰다듬어 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나와서 이렇게 같이 그 도어 라이트와 함께 나를 맞아주는 그런 느낌으로. 이거 요즘에 근데 다 이렇게 좀 히든 타입 도어 핸들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공기 저항 개수도 줄어들고 비가 왔을 때 또 안쪽이 마른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도움이 더 되실 것 같고요. 또 깨알 같은 디자인이네. 네. 네. 측면부 봤을 때 이런 C필러 라인이 네. 마치 우리 예전에 CLS 같이 네. 더 패스트백의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이렇게 올려놓으면 네. 2열 헤드룸이 네. 좀 공간이 여유가 있지 않을까 예, 여유 있고요. 싶어요. 그리고 요게 245, 275 두께도 다르네요. 지금 앞에는 45, 네. 후륜이 40인데 네.
혹시 20인치 옵션이 있나요 이거? 간혹 20인치로 옵션이 추가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근데 기본 사양은 19인치다? 19인치입니다. 이게 잘해놓은 거예요. 이게 쓸데없이 휠이 커지게 되면 속칭 짜세라 그러죠. 짜세를 가져가는 거는 있으나 그로 인해서 좀 잃어가는 게 좀 많기 때문에 19인치면 네. 요 정도 중형 세단에서는 가장 좀 적절하게 타협이 된 왜냐하면 포트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취약할 수 있고 또 이 편평비가 두꺼울수록 어느 정도 승차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휠 사이즈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휠 디자인도 바람개비 터빈 모양의 저기 휠 디자인인데 네. 개인적으로 AMG의 5 스포크보다는 저는 이게 조금 더 벤츠스럽지 않나. 자 뒷면으로 왔는데 네. 야 이거 신형 S클래스에서도 저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지금은 2개지만 S클래스에는 3개가 추가가 되는 그런 이제 그거 보셨죠? 그 CLA 이번에 나온 거 예, CLA 이번에 그 전기차 출시된 것도 한번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제가 말을 좀 아껴도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네. 이거 과장님. 익스클루시브는 보시는 머플러 디자인이고요. 네. AMG 라인 같은 경우는 실제 머플러처럼 아, 뚫려 있어요? 양쪽이 뚫려 있는 형태인데 네. 이 부분뿐만 아니라 뒷범퍼 봤을 때 이쪽 뒷범퍼 하단 부분에도 이렇게 에어덕트가 뚫려 있네. 그래서 이 부위 두 가지 부분이 좀 AMG 라인이랑 차이가 아, 요걸로 좀 차별점을 뒀구나. 네네. 연령층을 좀 나눠놓은 느낌이긴 해요. 네. 그죠? 네. 히든 타입인 거 빼고는 네네. 뭐 전반적으로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아쉬울 게 있네요. 나 이거 테일램프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아직도. 사실 처음 런칭하기 전에는 반신반의하셨는데 네. 실제 이제 실물을 보시고 나서부터는 생각보다 너무 강조된 느낌 아니고 괜찮다, 잘 어우러진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현장 반응이 의외로 좀 괜찮은가 봐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렁크 높이는 그렇게 한눈에 봐도 높은 느낌이 아니거든요. 근데 깊이는 되게 깊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네. 여기 천장이 낮다는 거는 바닥에 공간이 좀 있겠죠. 보시면은 여기 운동화 한 두세 개 정도는 수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한 게 여기 자키 타이어 수리 키트가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 아까 이게 공기줄기라고 하셨죠? 옆에 있는 타이어 핏이랑 같이 활용하시면 펑크가 났을 때 액체를 주입해서 그 위기를 일단 모면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보통 안 들어가 있지 않나? 이 벤츠는 이게 들어가 있네? 네, 타이어 핏이 같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거 네. 개인적으로 공기줄기 사서 쓰거든요. 네. 이거는 근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트렁크 수납함. 아, 그래서 이렇게 펼쳐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것도 옵션이에요? 아니면 그냥 주는 거예요? 요거는 E 클래스는 기본으로 제공해드립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이 200에도? 200에도. 오. 여러분 그 알리에서 쇼핑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골프백으로 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 골프백이 그래도 한 3개는 들어가죠. 중형이니까. 4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4개가 어떻게 들어가요? 4개까지 들어갑니다. 대각선으로 2개를 활용하시고 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가로 공간 네. 여기에 2개 이렇게 실으시면 딱 4개가 아, 여기에 들어갑니다. 2개를 딱 실을 수가 있어요? 네. 아니 왜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로 중형 수입 세단에서 골프백이 4개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잘 알기 때문에 E 클래스 뿐만 아니라 이 옆면이 더 두꺼운 S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골백이 4개까지 들어갑니다. 아니 S클래스는 지금 뒷좌석에 모터도 들어가고 시트 두께도 더 두꺼운데 네. 어쨌든 E클래스도 4개가 들어간다? 4개가 들어간다. 의외의 결과네요. 일단은 E클래스 4인 라운딩 한 차로 갈 수 있다. 네,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벤츠 하면 또 실내죠.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랑 엄청나게 큰 스크린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츠의 인테리어 참 언제 봐도 참 진짜 럭셔리하게 잘 만든 것 같아. 이게 우선은 눈에 띄는 게 아무래도 요 스크린인데 벤츠에서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했던 게 조수석 스크린 즉 슈퍼 스크린도 이제 같이 홍보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익스클루시브 모델이라서 슈퍼 스크린이 빠지는데 익스클루시브에다가 스크린만 달 수 없어요 따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입항되는 물량 중에 네. 빠진 물량도 있고 이게 들어가 있는 물량도 이렇게 따로 있는 건가요? 네, 대부분 빠져 있는데 네. 일부 물량이 추가돼서 들어오는 물량이 있습니다. 금액을 얼마나 추가해야 돼요? 306만 원입니다. 306만원? 네. 잠깐만 익스클루시브 차가 얼마? 익스클루시브가 9,150만 원입니다. 9,150만원이고 네. AMG 라인은요? 9,560만 원입니다. 410만 원 차이 납니다. 400만원 차이가 나는구나. 네. 근데 슈퍼스크린에 300만원 쓸 거면 네. 차라리 400만원 써가지고 AMG 가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사실 슈퍼스크린은 이제 고객님들마다 그 필요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문도 안 담고 청소를 자주 하지 않아도 항상 이렇게 좀 청결한 느낌이 들고 그쵸. 관리가 편하기 때문에 관리가 쉽지 이게. 네, 이거는 네. 좀 사실 필요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슈퍼스크린이 뭐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선택을 많이 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AMG 라인을 선택하시면 무조건 필수로 들어가고요. 익스클루시브로 했을 때도 사실 뭐 선택하는 빈도보다는 그냥 일반 모델로 구매하시는 빈도가 더 큰 것 같습니다. 혼자 타시는 빈도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디자인적인 면에서 많은 그런 의미부여를 하시면 그래도 의미가 크죠. 옆에 스크린 있고 하면은 이쁘더라고 이게. 네. 네, 차이가 좀 있어요. 심리적인 만족감에서 오는 그런 거는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뭐 이렇게 우드 트림으로 그냥 빼놓은 게 실용적일 수는 있겠으나 또 사람이 또 감성으로 생각을 해보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는 온전히 선택사항. 벤츠하면 핸들이죠. 전반적인 핸들 림의 크기는 그렇게 막 투머치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림 사이즈는 생각보다 좀 두꺼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남녀 불문하고 좀 편하게 그립이 가능한 두께의 딱 그 마지노선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 AMG 라인이 되면 이렇게 D컷 핸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깎여 있고 잡는 림 두께도 더 두꺼워집니다. 네. 속칭 그 많이 얘기하는 잠자리 핸들. 네, 그렇죠. 이게 AMG의 잠자리 핸들이 상대적으로 유명세를 더 가지고 있지만, 저는 이거 익스클루시브 핸들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예. 좋습니다. 스포티한 건 좀 덜하지만 그만큼 또 고급감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벤츠를 생각하면은 이제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게 앰비언트 라이트. 네. 또 이번에 좀 앰비언트 라이트 많이 강화가 된 게 사각지대 어시스트. 원래는 그 사이드 미러에서만 경고해 주던 게 맞아. 조명이랑 이제 같이 연동이 돼서 경고를 밝혀주는 것도 있고요. 예. 또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사운드 시각화를 통해서 음악 같은 거, 그래서 뭐 비트가 울릴 때 이 조명이 같이 이제 클럽처럼 마치 이렇게 색깔이 같이 이렇게 울려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막 깜빡깜빡 거리고 있어요. 네, 이거. 이게 이제 음악이랑 같이 이제 활용이 되면 나만의 미니 클럽. 미니 클럽. 네, 나만의 클럽.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지금 일단 핸들이랑 뭐 전반적인 디자인을 살펴봤는데, 이게 AMG 라인이랑 또 다른 게 있어요? 슈퍼 스크린이 추가가 되면 여기 이제 셀피 카메라라고 해서 카메라 하나 추가됩니다. 그거 막 화상회의 하고. 그렇죠, 화상회의. 그런 거. 네. 그럼 뭐 핸들 디자인 좀 바뀌고. 네. 뭐 이거 우드 트림도 같아요? 우드는 달라지죠. 그러면 달라지는 게 결국에는 요 핸들이랑 그리고 요 우드 트림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기 전에 시트를 한번 볼 건데, 시트의 형상은 AMG나 익스클루시브나 모두 똑같습니다. 앉았을 때 불쾌하게 몸을 튕겨내는 게 아니라 퀼팅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엠보싱 같은 느낌은 좀 주면서 몸을 잘 지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시트의 넓이 자체가 좁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도 시트의 공간이 굉장히 좀 여유 있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트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독일 차인 걸 감안을 했을 때는 오히려 어느 정도 좀 쿠션감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스포츠성보다는 이게 좀 안락함과 럭셔리함에 좀 초점을 둔 시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2열로 넘어와서 공간 한번 살펴볼 건데, 전형적인 후륜 기반의 중형 독일 세단 공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딱 그 정도의 공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보기와는 다르게 앉아보니까 나름 괜찮기는 해요. 무릎 공간, 여기 좀 센스 있게 앞좌석 시트를 이렇게 파놨어요. 공간을 이렇게 파놨기 때문에 뒷좌석 무릎 공간도 충분히 성인 남성 기준인데 주먹이 1개 하고 좀 남습니다. 그래서 무릎 공간도 여유가 있고 발 공간도 어느 정도 좀 들어가 줘요. 이렇다 보니 뒷좌석 앉았을 때 뭐 크게 불편한 건 없을 것 같거든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생각보다 요 시트 등받이 각도가 엄청나게 서 있습니다. 꽤나 서 있어요. 이게 직각에 가까운 수준 아닌가.
하긴 각도가 요러니까 트렁크 공간이 좀 잘 나오는 거겠죠. 1열과 마찬가지로 2열도 시트의 쿠션감은 동일하게 독일 차인 걸 감안했을 때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장시간 타 있더라도 그렇게 좀 딱딱한 것 때문에 어디가 배기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거기에 플러스로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네요. 2열에 앉았을 때 개방감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를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가운데 이제 센터 터널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 앉은 사람은 다리를 벌리고 타야 된다는 게 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제 이게 정강이 초입 부분까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가운데는 사람이 탈 수가 없다. 통풍 시트는 빠져 있고 이제 열선 시트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어 트림 디자인은 굉장히 좀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그나마 눈에 띄는 건 역시 이 부메스터 스피커의 디자인이 굉장히 좀 화려하죠. 송풍구는 달려 있는데 온도 조절하는 기능은 따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암레스트 컵홀더가 좀 특이한데 지금 이렇게 닫혀진 상태에서 누르면 여기까지만 튀어나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반 정도 더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나오게 하면 되지 왜 이걸 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암레스트의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은 앉았을 때 편하게끔 포지션을 잘 잡아놨어요. 자, 2열은 공간이 많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뒤에 성인이 2명 타더라도 충분히 장거리 운행이 가능할 정도로 좀 공간은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악명 높던 뒷좌석 공간의 독일 중형 세단입니다. 풀체인지가 되면서 사이즈가 커져서 그런지 예상보다는 되게 뒷좌석 거주성이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의외로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헤드룸 공간도 여유가 있고, 그래서 뒷좌석은 합격이다. 차량 내 외관을 살펴봤으니 이 차의 거동은 어떨지, 어떻게 잘 움직여줄지 한번 봐야겠죠.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행 질감은 이게 2세대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 먼저 번의 차들에서 종종 얘기가 나왔었던 정차 후 출발 시 좀 불쾌한 진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줄어든 느낌이고, 이게 엔진 소음 자체도 굉장히 좀 줄어든 느낌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곁들여서 이제 승차감은 어떨지, 차가 나가는 느낌이 묵직하기보다는 좀 가볍게 잘잘 뻗어주는 느낌이에요. 방지턱도 깔끔하게. 이게 쿵 소리가 잠깐 나는 게, 이게 댐퍼의 감쇄력이 그렇게 좀 꽉 조여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좀 부드럽게 풀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리커버하는 과정에서, 자, 범프. 렉서스의 차들처럼 무한정으로 댐퍼를 풀어놓은 건 아니고 밸런스가 있는 좀 감쇄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단의 아우디가 있고 소프트의 BMW가 있으면 벤츠는 그 중간에서 좀 중재 역할을 하는 느낌이에요. 충격이 안쪽으로 올라오는 거는 있는데 그게 불쾌하게 몸 쪽으로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시트 부분에서 다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일단 시트 소재 자체가 부드럽기도 하고 시트 충전재가 너무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밸런스를 잘 잡아둔 것 같아요. 운전하는 데 있어서 좀 답답함이라던가 무거움이라던가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역시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이 시스템이 좀 크게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경쾌합니다. 이게 먼저 번 세대는 좀 너무 좀 그랬어요. 일단은 엔진 질감도 확실히 좀 이번 세대에 비해서 좀 거칠었던 느낌이 있고, 먼저 번 세대 탈 때보다는 훨씬 좀 질감이 좋아졌어요. 이 차가 E300 모델이다 보니까 4기통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의 출력은 258마력 정도. 과장님, 여기 토크가 얼마나 되죠? 40.8입니다. 40.8. 토크도 꽤나 괜찮네요. 즉 시내에서 타기 아주 좋다. 이게 익스클루시브라 그런지 조금 더 컴포트한 맛은 있지만 AMG는 이게 서스펜션 설계가 좀 다르다고 해요. 이 클래스면 사실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스포츠를 찾으려면 BMW로 가는 게 조금 더 맞고, 럭셔리함과 좀 고급스러움, 직선 주행에 특화가 된 게 이제 벤츠죠. 변속 자체는 충격 없이 깔끔하게 되는데 RPM이 올라가면은 그 4기통 특유의 약간 엔진음, 좀 6기통에 비해서 조금 좀 지저분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음이 좀 올라오긴 하는데,
급가속이라든지 이런 거 없으면은 불쾌감 없이 쭉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고속주행을 쭉 하는 순간 고라니가 갑자기 나타났다 했을 때 급격한 차선 변경이 필요하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라니 챌린지. 다시 한번. 고라니만 나오겠습니까? 이게 포트홀, 특히나 이제 곧 여름이다 보니까 장마철 시작되는 순간 이제 포트홀이 어마어마하게 생기죠. 그런 포트홀을 회피를 해야 될 때 회피 기동력은 어떻게 될지. 자, 한 번 더. 오! 쑥쑥쑥 갔을 때 안정적이네, 생각보다. 저는 솔직히 과장님 이거 리어 부분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무너지네. 네, 저희가 AMG 라인보다 부드러운 세팅이긴 하지만 네. 독일 차량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 롤 억제하는 게 좋은 승차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산 차량이랑 비교했을 때는 단단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스포츠성은 BMW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BMW 같은 경우는 은근히 롤도 있고 피칭도 좀 있어요. 그거를 기술력이 안 돼가지고 그거를 풀어놓은 게 아니라 BMW 얘네들은 일부러 좀 풀어놓거든요. 그래야 좀 재미가 있으니까. 벤츠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재미보다는 안정성에 포커스를 둔 게 아닌가. 이 과장님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대치가 별로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애초에 생각보다 좀 빠릿빠릿한 반응이 좋습니다. 고라니는 충분히 피하고도 남을 것 같다. 방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네. 저희가 이제 차체를 잡아주는 ESP라고 하는 안전사양 기술이랑 네. 이 차량이 또 4륜이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큰 슬립이 일어났다고 판단을 하고 구동 배분을 해줬을 거예요. 지금은 약간 굽이길 돌아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우디랑 되게 흡사한 것 같거든요. 이제 BMW로 같은 코스를 이렇게 돌아 나간다 치면은 조금 더 롤을 많이 허용을 해줘요. 그게 이제 운전자 입장에서 더 다이나믹한 운전 재미를 주게 하는데 얘는 그거보다는 이렇게 좀 단단하고 안정적인. 오우 씨. 이전 세대랑 비교를 하면 너무나도 좋아졌고, 단점은 그거지 진짜. 비싸니까. 이 차는 차 자체로서의 단점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얘는 가격이 단점이네. 너무 비싸요. 자, 이렇게 주행까지 잘 마쳤습니다. 타보고 나니까 그래도 명불허전 벤츠는 벤츠다. 그간의 벤츠가 디자인이 점점 세대가 바뀌어가면서 너무 좀 화려해지는 거 아니냐, 너무 좀 산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도 벤츠가 이름값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주행 성능이나 편안함, 디자인적인 감성들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만족감을 주는 그런 차인 것 같아요, 이 클래스가. 어쨌건 이 차는 가격이 착하지 않아요. 좋은 건 알겠으나 비싼 가격 때문에 비슷한 품질에 좀 더 저렴한 다른 대안책들이 좀 많죠. 이제 그런 부분을 앞으로 향후 벤츠의 정책이 어떻게 될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촬영해보니까 좀 어떠세요? 좀 이게 다 끝난 마당에 얘기를 하면 뭐 내장재 조립 품질이라 이런 거 우리 오늘 안 봤잖아요. 네, 뭐 그거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요 시승해본 차량은 서초전시장에서 최재만 과장 찾아가시면은 똑같이 준비해 줄 거니까 단단함과 부드러움 그 중간에서 줄타기를 되게 잘한 모델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벤츠 2300 익스클루시브 모델 타봤고요. 다음번에는 이 200 모델로 한번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준하의 리뷰타임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